네이버 도서 인플루언서 케이트쌤입니다. 얼마 전 제가 올린 개편된 교육부의 독서교육 영상에서 국어 사교육 시장만 배불려주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어요. 요즘 교육부 독서토론 교육도 그렇고 수능에서 서술형 도입되면 학원에 갈 필요 없이 폭넓게 독서만 해두면 충분하다는 국가교육위원장의 발언도 교육계를 모르는 그 무지함에 절로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논술학원 부활이요? 장성한 자녀만 있고 학령기 자녀가 없으니 사실 이건 모를 수밖에 없는데 이미 초등 고학년 되면 상당수의 아이들이 국어 논술학원을 추가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달에 올렸던 이 영상에서도 언급했어요. 교육 정책과 수능을 개편하려는 시도 자체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초중고 학생들 학교에서 지도도 한번 안 해본 법조인 출신의 국가교육위원장이 독서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황당한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학교와 학원 선생님들 모두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교육부 장관 역시 교사 출신이지만 학교를 떠난 지 20년도 더 된 분이시니까 요즘 교육 현장을 자세히 알 수가 없죠. 제가 대략 2006년부터 사교육에 종사했는데 그 당시 아이들과 작년에 학원을 그만두고 나오기 직전까지 가르쳤던 아이들과는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의 격차가 있고 교육과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으니까요. 3, 4년 사이에도 학교 내신이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의 교육 트렌드와 아이들이 학습에 임하는 성향이 차이가 크거든요. 교육부 장관은 학교를 떠난 지 너무 오래되었고 국가교육위원장은 교육은 1도 모르는 분이 앉아서 구태의연한 정책과 현실의 학교 실정에 맞지 않는 의견들만 내놓고 있으니 이래서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제발 교육은 정치와 연결짓지 말고 정권 바뀔 때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국어 선생님이 아니라서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2010년 이전부터 초등학생들 국어 교과서에서 명사 대신 이름을 나타내는 말 그리고 동사 대신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로 전부 문법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바뀌면서 초등학생들 국어 교과서에서 어려운 고사성어와 속담도 같이 사라졌던 개정 시기가 있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초등학생들은 고학년이 되면 중학 영문법 선행을 학원에서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명사, 동사, 형용사라는 용어를 알아듣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국어 시간에 다 배우잖아 했더니 그 당시 아이들이 선생님 국어 교과서에 그런 말 없어요 그러길래 무슨 소리야, 국어 시간에도 문법 용어는 영어와 똑같이 배운다고 말하고 저도 국어 교과서를 확인해 봤더니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라는 용어가 전부 초등학생 국어 교과서에서 사라지고 대신 쉬운 용어로 바뀌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초등학생들이 그런 쉬운 교과서로 국어를 배웁니다. 그때 직감했죠. 아, 이제 시간 지나면서 점점 아이들이 어휘 능력이 떨어지고 고사성어랑 속담도 잘 모르겠구나 라는 걸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학원 수업 시간에도 영어 단어보다 국어를 몰라서 우리말 의미까지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더니 또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들이 라이팅 숙제를 하기 싫어하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중요한 건 몰라서 숙제를 하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쓰는 행위 자체를 싫어하더라고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익숙한 아이들이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를 선호하고 롱폼보다는 릴스나 쇼폼같이 호흡이 짧은 영상을 즐겨보기 시작하면서 쓰는 걸 귀찮아하고 아이들 글씨가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하더니 아날로그 방식을 극혐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지금까지 학교와 학원 현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일부 영어 학원은 숙제를 아예 터치만 해서 태블릿에 입력하는 방식의 숙제로 바꾼 학원도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학교에서 노트 필기도 안 하는 마당에 서술형을 수능에 넣는다고요? 독서만 하면 사교육 안 해도 된다고요? 사실 독서는 제가 국민학생이던 시절에도 사람들이 많이 안 했어요. 하지만 그 시절에는 스마트폰도 유튜브도 없었기 때문에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에는 독서나 신문 읽기만 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책이나 신문을 읽는 사람들을 대중교통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처음에는 성인들만 사용하던 스마트폰이 이제는 연령이 점점 내려와 초등학생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디지털에 적응을 빨리 한 어린이들이 독서같이 호흡이 긴 텍스트 읽는 걸 좋아할까요? 국어 교과서가 쉽게 개정되었고 디지털에 빨리 적응한 초등학생들은
당연하게도 영상에 노출되는 시간만큼 텍스트를 읽는 시간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영상에 적응된 아이들의 어휘력과 문해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학교 교과서도 이해하지 못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애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는 가야 하니까 고학년 되면 독서 논술 학원까지 추가해서 학원을 3개씩 다니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초등학교 수행평가는 가볍게 여기다가 중학교 수행평가부터는 진짜 평가가 들어가니까 대비는 해야 하는데, 아이들은 텍스트 읽는 힘은 부족하고 교육 전문가가 아닌 엄마들은 그래도 나보다는 낫겠지라는 심정으로 국어학원을 추가하지만, 사실 이 글이란 것이 학원을 다닌다고 저절로 술술 써지지는 않아요. 물론 안 다니는 것보단 낫겠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고력이 받쳐져야 나의 생각을 글로 옮기는 건데, 스마트폰에 모바일 게임과 유튜브에 노출된 아이들이 얼마나 사고력이란 것이 생길까요? 하도 안 읽으니까 독서 논술 학원 보내서 거기서라도 책 읽고 글쓰기 시키는 건데, 내년부터 독서교육 집중 학년을 지정했으니 학원들이 얼씨구나 하고 재빨리 마케팅을 시작했죠. 제가 도서 인플루언서이다 보니 제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팔로워, 팔로잉 모두 책 읽고 기록하시는 분들, 그리고 출판사 계정이 가장 많아요. 요즘 출판사들 아주 신났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출판사 계정에서 교육부에서 독서교육 정책 발표했으니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는 인스타 릴스와 피드가 엄청납니다. 내년 3월 새학기 시작까지 1년도 안 남았잖아요. 국어학원뿐만 아닌 출판사도 가뭄의 단비처럼 교육부의 정책을 마케팅 삼을 절호의 기회가 왔으니 열심히 릴스랑 피드 만들어야겠죠? 출판계가 어려운 건 사실 어제 오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인플루언서가 되기 전부터 그랬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교육부가 이런 좋은 화제거리를 던져주었으니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책 읽으라고 홍보해야겠죠? 출판사는 교육은 모르니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지금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이렇게 교육부에서 던져놓기만 하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선생님들은 또 과중한 업무 부담만 떠안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했지만 독서는 만능이 아니에요. 독서한다고 사교육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어휘력과 문해력 논란이 있다고 독서토론 수업을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왜 책을 기피하는지, 아이들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왜 교과서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보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책을 읽지도 않는 아이들을 데리고 독서토론 수업을 하라고 선생님들에게 집만 안겨주고 가정에서 부모 숙제만 늘어나게 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